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0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이 아니죠. 네. 이번 주는 이 10주 차는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마돈나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제 마돈나를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90년대 말 이제 1차 한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나중에 드라마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지금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어떤 한류의 흐름은 사실 이제 K-팝에서 비롯되었고, 이제 뭐 특히 뭐 BTS 이전에 슈퍼주니어나 뭐 이런 그룹들로부터 해서 나타난 2000년 후반부터 이렇게 나타난 K-팝의 그 흐름이 큰 이제 힘이 되었죠. 그런데 이 K-팝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할리우드 영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해당하는 이제 두 여배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지만 그 두 여배우와는 좀 다른, 그러면서 이 마돈나 또 다음번에 살펴보게 된 마이클 잭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K-팝의 어떤 그런 전형, 패러다임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돈나 이전에 마이클 잭슨을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이기는 한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남성 위주의 어떤 연예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중문화 산업에서 일종의 도구화 되었던 두 여배우들,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정체성이나 그래서 개인이 어떤 그런 재능이나 어떤 역량이나 개성을 발휘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80년대의 마돈나는 대중문화 산업이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여성 캐릭터가 여성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그야말로 슈퍼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도 비슷한데요. K-팝 산업이 이 과거에 이제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의 어떤 그런 팝적인 그 시스템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모방하고 발전시켰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마돈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마돈나는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수업에서도 한류와 언어라고 하는 이제 연계 전공 과목 중에 문창 연계 과목 중에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국문과 이정택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중문화라기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언어에 초점을 둔 방점을 둔 그런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수업은 상대적으로 이정택 선생님의 언어와 문화가 있다 보니 좀 더 대중적인 문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살펴보게 되게 되는데 마돈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금 이제 우리도 어떤 대학 안에서 굉장히 학술적인 그런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 대학 안에서 어떤 그런 대중문화에 대한 영화 배우, 영화라든지 물론 과거에도 언론 영상이나 이런 전공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마돈나는 거의 80, 90년대로 오면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또 당연히 그 전에 이제 평론가들의 평론가 비평의 대상은 당연히 되지만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전설적인 여성 팝스타이자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이제 그야말로 스타덤에 스스로 올려놓는지, 사실 스스로 올려놓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K-팝 산업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특히 대중 가요 시스템 K-팝 산업에서 여성 아티스트, 소위 여성 가수들이 마돈나와 같은 대형의 스타들이 생산되는데, 글로벌 스타들이 생산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걸출한 한국의 대중음악계에 걸출한 여성 스타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60, 70년대 트로트 가수로 한다면 이미자 씨라든지
뭐 그 이후에 뭐 가요에서 뭐 이선희 씨라든지 뭐 걸출한 인물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제 한류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대개의 경우 뭐 이제 밴드 중심이고 그거는 남성 가수도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특히 K-팝은 이제 군무와 또 노래가 이제 합쳐지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돈나와 같은 그런 이제 이거는 그 전형적인 미국 팝계, 서구 팝계의 속성이기도 하죠. 솔로 가수 중심으로 되는. 네.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쪽입니다. 그래서 95년에 더글라스 켈너라는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마돈나 패션 앤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제 학술적인 논의예요. 뭐 단순하게 뭐 가십거리의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돈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상성, 그런 상징성,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돈나, 패션 앤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팝스타들 뿐 아니라 대중스타들에게 있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옷을 예쁘게 입고 멋지게 입고의 그 차원을 벗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K-팝 아이돌들 같은 경우도 앨범에 따라서 혹은 싱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션들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컨셉이라든지 혹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패션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마돈나라는 사람은 반항적 여성의 도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레이스 켈리와 마릴린 먼로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물론 이 사이에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있고, 특히 마돈나는 마릴린 먼로의 외모를 벤치마킹했어요. 금발, 실제로 마돈나는 금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발과 이제 실제로 마릴린 먼로 분장도 했고요. 코르셋을 이용해서 날씬한 허리와 굉장히 섹시한 여성의 이미지를 초창기에 이제 빌려왔죠. 차용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돈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수동적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류 문화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도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 다닐 무렵 이제 Like a Virgin이라는 노래 가사도 아주 파격적이죠. Like a Virgin이라는 노래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여성 스타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거죠. 이전에는 이런 시도는 있었지만 마돈나는 주변 문화가 아닌 이제 주류 문화로 이제 자신의 이미지를 유통시켜서 굉장한 대중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기 뮤비를 보면 전통적 패션 경계를 넘어서는 의상,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행위, 자극을 들으면서 올바른 여성의 행동의 경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뭔데? 뭐 무슨 요조숙녀가 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보면 Like a Prayer라고 하는 그런 뒤에 가보면 어떤 종교적인 굉장히 엄격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좋은 집안에서 자라는 마릴린 먼로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보수적인 미국 가정에서 미국 백인 가정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도 파격을 거침없이 행해 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섹시 아이콘, 뭐의 아이콘.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라는 말을 여기 보면 도상이라고 이제 PPT 이쪽에 이제 3쪽이죠. 3쪽에 되어 있는데 그림도의 상이에요. 우상할 때 그 상이기도 하죠. 모양, 조각일 수도 있고 그림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아이콘이라는 말은 그림을 의미해서 고대 그리스어의 에이코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요. 지금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면 노트북이든 핸드폰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아이콘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조그만 그림 기호 정도 생각하지만 이 아이콘은 훨씬 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벽화와 구별되는 판화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서, 단순 벽화는 판화는 알죠.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그 슬라브 쪽, 동유럽 쪽,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동방정교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한 분파죠. 분파고 이쪽이 이제 동유럽과 러시아.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그 유명한 두 개 그 수도성인데 키릴.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그들이 이제 그 키릴 문자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미술사에서 말하는 도상이라 하는 것은 PPT 3쪽 같이 봐주세요. 신성한 사건, 특히 성자들이 성상을 뜻하는데 비잔틴 교회나 러시아 및 그리스의 정교회에서 사용됐고 기독교 역사에서 도상의 사용은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313년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본격화되고 이러한 관습은 이제 황제의 초상에 대한 숭배 풍습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도상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중세 사회 가면 우상 숭배의 개념과도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도 역시 뭐 탱화의 이제 불상도 뭐 어찌 보면 도상의 범죄에 들서가 있고요. 또 뭐 산신도나 무신 뭐 우리 그 가끔 TV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샤머니즘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뭐 관음장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특유한 도상이라고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상이라 함은 종교나 신화 또는 그 밖의 관념책에서 특정의 의의를 지니고 제작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근데 이 도상의 속성에는 resemblance, 유사함, 비슷한 개념, 비슷함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어떤 유사성의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게 이제 그 실제의 물체와 이제 동일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상과 그 지시체, 레퍼런트는 비슷함이 회화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징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도상교는 뭐 비슷함에 근거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법의 개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상의 이야기는 당연히 문학 비평을 포함하는 예술 비평에서 이론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뭐 그러다 보니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대중문화뿐 아니라 어떤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아이콘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콘이라는 그룹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룹도 있죠. 네. 자, 그런 그 시대의 아이콘, 사실 거의 20세기 80년대, 90년대 거의 한 20년,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좀 거창하게 보면 한 세기 정도를 지배한 여성 스타로서의 어떤 단순하게 섹시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어떤 그 거대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슈퍼스타인데요. 마돈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논쟁거리로 지금 PPT 5쪽입니다. PPT 5쪽. 논쟁거리로 만들면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변화 가능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개념이다. 자,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레이스 켈리나 머릴린 몰로의 스테레오타입과는 전혀 달라요. 머릴린 몰로가 참 안타깝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FD 출신이고 그리고 뭘 했더라? 카메라 관련 일을 했던가. 근데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에요. 지적인 여성인데 사실은 그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10대 결혼도 많이 했고 지금 같은 다른 상황이고 단지 일찍 결혼을 하고 이제 정조를 잃은 여성이라는 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혼녀, 요즘 그러면 돌싱이죠 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외모가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성들이 손에 쉽게 넣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성적 대상, 근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코 그녀는 벗어나지 못했죠. 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장 전형화되어 있는 것이 신분 개념 아니겠어요? 사실 뭐 그런 생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도 없지 않아. 그래? 알고 봤더니 그래? 뭐야? 역시 그래서 그렇구만. 등등의 어떤 고정화된 개념으로 한 개인 혹은 뭐 한 집단 뭐 이런 그런 것의 정체성을 고정화시켜 놓고 보고 있는데 마돈나는 거의 아까도 말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앨범이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그 요번 주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겠지만 마돈나의 활동 시기는
1기, 2기, 3기로 나뉘어요. 근데 1기, 2기, 3기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요. 사실 한 개인이 20대에 데뷔를 해서 한 3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20살에 데뷔를 했어도 30년 50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20대잖아요. 선생님의 20대가 지금 과연 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돋보기를 끼지도 않았죠. 외모뿐 아니라 말투, 태도, 가치관 모든 것이 달라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또 성숙함과 뭐 어른으로서의 변화를 겪게 되고 마돈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혼이라든지 뭐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또 사회의 변화 또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가 달라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나가고 여성도 대상이 아닌 스스로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변화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선생님도 보다시피 교수고요. 뭐 이미 나이도 50이 훌쩍 넘은 사람이고 또 전공도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한 뭐 중세국어 뭐 이런 거 전공한다고 했잖아요. 마돈나를 좋아했어요. 선생님한테 좀 개신적인 면이 있다면 개신적인 거라고 할 수도 없죠. 선생님 어릴 때는 대중가요가 일반화되지 않고 팝을 듣던 세대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로가 팝을 듣고 뭐 헐리우드 영화를 좀 보는 거 뭐 프랑스 영화를 예술 영화로고 지적 허영으로 잠깐 보는 것 어찌 보면 그런 게 약간의 숨통이었는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한류와 언어를 함께 공부하면서 거의 선생님은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돈나의 단편적으로 들었던 음악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대중문화사에서 여성 아티스트로서 거대한 적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또 한 여성으로서 선생님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58년생이거든요. 선생님보다도 한 10살 가까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갔는가. 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야한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야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마돈나는 데뷔 직후부터 그런 변화를 보여주기에 패션, 또 그걸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생활 양식에 대한 반항, 비순응, 개성, 그리고 자신의 실험 정신을 강력히 보여줘요. 한 개인을 만나서 자신의 어떤 속성을 보여줄 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녀에게 패션은 굉장히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미지 변신을 통해 변화하는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 변신, 패션의 활용, 정체성의 변화. 그러니까 단순히 이때 말하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패션하면 여러분들 혹시 김완선이라고 하는 탑골스타로 한동안 또 다시 그래서 저는 사람이 좀 알 텐데 80년대 선생님보다는 좀 어려요. 80년대 중후반에 나온 이제 댄스 가수. 그전에는 가수가 춤을 추며 노래한다는데 참 춤도 잘 추고 지금 생각해보면 노래도 잘 부르는데 그 당시에 그녀가 청자켓 지금처럼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짧은 탑 스타일의 그런 짧은 청자켓에다가 하얀 레이스 스커트, 약간 긴 레이스,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을 입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든가 이렇게 춤을 추고 놀았는데 선생님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옷을 어떻게 저렇게 입어?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옷을 어떻게 저렇게 입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자켓과 아주 우아한 레이스 원피스를 같이 입는 것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어느 순간 그 밑에 운동화까지 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파격적 패션의 시작이 거의 마돈나예요. 김한선이 시도한 그런 패션이 아니라 마돈나가 그런 패션을 입었었죠. 그런 패션을 입고 그것이 이제 한국 대중문화 스타들, 음악 팝 대중가요 스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돈나의 정체성 그럼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되었느냐? 처음에 그녀는 노래도 잘 불렀지만 사실 이제 그 무용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댄서, 그다음 가수, 또 모델,
또 이 당시 1980년에 MTV, 여러분도 알고 있는 MTV가 만들어지면서 뮤비스타, 또 배우도 했죠. 근데 배우로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레이디 가가는 이번에 그 구찌가의 그 며느리였던, 자기 남편을 살해했던 유명한 여성이 있죠. 그래서 레이디 가가는 그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그 연기력에 좋은 평가를 이번에 받은 것 같은데 마돈나는 썩 그렇지는 못했고요. 당연히 사업가로서의 역량도 보이고 나중에 사회활동가로서도 뭐 에이즈 반대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글로벌 슈퍼스타죠. 네. 자,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가공하고, 자, 이거는 주체적이죠. 주체적이고, 나이 어린, 그래서 이제 성적 매력을 가지고 온 보이토이, 이제 1단계,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또 굉장히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머티리얼 걸, 그 다음에 아주 그 블론드 앰비션이라고 하는 아주 야심만만한 금발의 여인.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나가면서 아주 창조적 아티스트로 결국 미국의 대중문화 산업계에서 학술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스타가 됩니다. 네, 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돈나의 음악적 변신은 처음에는 디스코와 10대 취향의 버블검 락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버블검 락에서 뭐 선율, 뭐 일단은 어떤 음조를 중시하는 뭐 실연 이야기, 이제 아무래도 어리니까 연애 이야기에서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 처음 개소를 한 그런 MTV를 통해서 뮤비를 해서 팝 모더니즘을 구현하고, 또 그 와는데 지금 뭐 한국 케이팝 아이돌들의 머리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BTS도 뭐 빨간색이네 노란색.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너무 웃기죠.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10대 취향의 이제 버블검 락이라고 해서 지저분한 금발, 그러다가 백금색의 금발, 그 다음에 검은색, 갈색, 붉은색으로 앨범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전용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케이팝 아이돌들이 다 취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네, 그 다음 8쪽입니다. 그리고 체형 변신도 역시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적이고 감각적인 몸매,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땐, 그 다음에 육감적이고 늘씬한 몸매, 근육질의 섹시한 몸매, 그 다음에 테크노 몸매. 도대체 테크노 몸매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 간에 90년대 이제 여러분도 아는 테크노 음악이 나오면서 좀 더 그 전사적인 이미지라고 할까요? 테크노 음악이 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과거에는 여성이 이렇게 마돈나 보면 이렇게 그 근육 운동을 해서 이렇게 막 이두박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초기화는 굉장히. 그래서 자신의 몸 자체가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음악적인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미지, 이 아이콘, 상징, 이런 도구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패션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잡하고 야한 의상에서 최고급 최신 유행 의상으로 극단적 테크노 의상이라 레즈비언 스타일의 의상. 그래서 아주 탈현대화한 스타일이다. 뭐 선생님도 그 패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다양한 마돈나의 스타일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차시 10주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차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